룩스진의 역사유랑,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나마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과학이론 발견의 역사적 배경과 수학적 논술 과정에 집중하면서 오래전부터 인류가 자연과 우주를 관찰해온 방식들을 탐험하다 보면 새롭게 삶의 긍정적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힘과 일을 수학적으로 정의했는지, 갈릴레오의 실험 결과로부터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유도될 수 있는지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무거운 물체를 이동할 때 힘을 덜 들이기 위해 지렛대나 도르래를 사용하였고, 힘을 덜 들이고 물을 높은 곳으로 퍼올리기 위해 아르키메데스의 나선 펌프를 돌렸습니다. 광산에서 석탄을 캐다가 지하수가 나타나면 물을 퍼내기 위해 말의 힘을 이용하기도 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말 대신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힘을 썼고 일을 했지만 힘과 일을 수학적으로 명쾌하게 정의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뉴턴이 1687년 프린키피아에서 식 F는 ma를 발표한 후에야 힘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비로소 정의되었고, 석탄 광산에서 말들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일을 하던 때 1700년대 중반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후 말의 힘과 비교해서 증기기관의 성능을 홍보하기 위해 마력이라는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1마력은 말 한 마리가 광산에서 하루 평균 할 수 있는 일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이고, 오늘날 인류의 단위입니다. 광산에서 물 양동이를 끌어올리는 일에 착안해서 프랑스 과학자 코리올리는 1826년 이를 무게와 무게를 끌어올린 높이의 곱으로 정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일반화하면 일이란 힘과 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을 의미합니다. 물의 질량을 m, 중력가속도를 g라고 하면 물의 무게는 mg이고 높이 h만큼 물을 끌어올리면 일은 mgh가 됩니다. 코리올리는 코리올리의 힘으로 유명한 과학자로, 코리올리의 힘이란 지구의 자전 때문에 태풍이 불 때 북반구에서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편향되게 하는 힘입니다. 코리올리가 1835년 회전좌표계에서 나타나는 가상편향력을 수학식으로 발표한 후 관성력의 일종인 가상편향력을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일이란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거리이므로 가해진 힘과 이동방향이 같으면 일은 양수가 되고, 힘과 이동방향이 반대이면 일은 음수가 됩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일이란 에너지 이동으로 간주하는데, 어떤 물리계에서 양수의 일이 행해지면 그 물리계에서 에너지는 일의 양만큼 증가하고, 음수의 일이 행해지면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가령 물체를 바닥에서 들어올릴 때 힘을 위로 가하고, 물체가 위로 움직이므로 일은 플러스가 되고, 물체 높이에 따르는 위치 에너지는 일한 만큼 증가됩니다. 중력에 대항해서 힘을 위로 주고 천천히 물체를 다시 아래로 바닥에 내려놓으면 가해진 힘과 이동 방향이 반대이므로 일은 음수가 되고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없어집니다. 만약 물체를 자연악화시키면 물체가 떨어지면서 속력을 얻게 되고, 속력에 따라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위치 에너지 EP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커져서 외부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고, 중력장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에너지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하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열량 등 다른 형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라는 개념이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갈릴레이의 실험을 살펴보면, 갈릴레이는 1602년 진동추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때 진동추의 규칙적인 운동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체가 떨어지면 수평 방향으로 속도를 얻고 외부 저항이 없으면 등속 운동을 하다가 운동 속도에 의해 떨어진 높이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갈릴레이는 관찰했습니다. 그림에서 물체가 A 위치 높이 H와 같은 B 위치에 도달하면 운동은 B 위치에서 A 위치로 방향이 바뀌고 마찰 또는 공기 저항 등 외부 힘이 없다면 위치 A와 B 사이의 왕복 운동이 진동주처럼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갈릴레이는 1638년에 낙하거리 h, 중력가속도 g, 낙하시간 t 사이에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관계가 있다고 자연낙하에 대해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직방향 속도 v로 델타 타우 동안 낙하하는 거리 델타 h는 v 델타 타우이고 속도 0부터 가속도 g로 시간 타우 동안 가속되는 속도 v는 g 타우이므로 델타 h는 g 타우 델타 타우가 되고 0부터 시간 t까지 타우로 적분하여 타우 대신 t와 0을 대입하면 낙하거리 h는 2분의 1 gt 제곱으로 유도됩니다. 화면처럼 낙하거리 식의 양변에 g를 곱하면 GH는 2분의 1 G제곱 T제곱이 되고 시간 T에서 속도 V는 GT이므로 2분의 1 G제곱 T제곱은 2분의 1 V제곱이 되고 양변의 질량 M을 곱하면 MGH는 2분의 1 MV제곱이 유도됩니다. 그림의 A 위치에서 높이가 H이고 속도는 제로이므로 위치 에너지는 mgh, 운동 에너지는 제로이고 C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는 제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A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는 mgh이고 운동 에너지는 0이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mgh이고 C 위치에서는 위치 에너지 mgh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으로 변환되어 2분의 1 mv제곱이 mgh와 같으므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mgh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질량 m인 물체를 높이 h만큼 끌어올리면 투입된 초기의 일은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역학적 에너지 mgh로 되고 마찰 또는 공기 저항 등 외부의 힘이 없는 한 이 물리계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지금까지 힘과 일의 정의, 일과 에너지의 관계,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까지 살펴보았고 다음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지렛대, 그리고 지렛대의 원리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유발하고 일반인들은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과학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과 적절한 알림 설정에 의해 여행 정보를 빠짐없이 수신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육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